3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중요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진짜 해외 구매 대행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저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유튜브도 찾아보고 블로그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제대로 정리해서 진짜 원하는 정보를 딱 알기 쉽게 알려주는 곳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해외 구매 대행 정말 초보자들을 위해서 A to G 스텝별로 정리해주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해구대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거 진짜 되는 건가? 다들 월정 벌고 막 퇴사를 한다라는데 이거 진짜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직접 해봤고 매출 2억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진짜 이게 방법을 제대로 알면 되는구나 라는 확신이 점점 더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분들 중에서도 성과를 내고 계신 분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요, 정말 저희 엄마, 부모님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내가 진짜 온라인 강의 듣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너무 어렵다. 내가 진짜 부업으로 하루에 2-3시간 투자해서 월 100만원 정도 벌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해구대가 정확히 뭔지, 어떻게 해서 돈이 남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현실적으로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아주 쉽게 구조로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메모장 들고 같이 시작을 해보실게요. 해외 구매 대행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예쁜 의자를 보고 이걸 사달라고 30만 원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 이걸 찾아보니까 25만 원짜리 예쁜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주문해서 엄마의 집 주소로 구매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저한테 얼마가 남을까요? 30만 원 마이너스 25만 원 해가지고 5만 원이 남아요.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서 제가 의자 샀는데 5만 원이 지금 남았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물론 엄마가 다시 보내줘 이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래 너가 찾느라 고생했으니까 그냥 너 가져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는 5만원, 이 심부름 값이 바로 저희의 마진, 이게 제 수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심부름비잖아요. 제가 엄마의 구매를 대행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도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엄마 대신이 아니라 한국의 일반 고객님 대상이라는 것만 조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일반 고객님이 네이버나 쿠팡에서 저한테 35,000원에 구매를 하시면 제가 35,000원을 나중에 받는 거고요. 저는 이것을 중국에서 12,000원에 사가지고 고객님의 집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액 35,000원과 12,000원의 차액인 23,000원이 제 마진이자 제 수익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세금이나 수수료 등등은 진짜 다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 다 포함했을 때 평균 마진율이 20% 이상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대략적인 개념을 이해하셨으니까 실제 사례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저번 겨울인가에 발열 장갑을 또 엄청 팔았거든요. 중국에서 발열 장갑이 18,000원 정도 됐습니다. 원가가. 그리고 이거를 한국의 고객님께 보내드리는 배송비가 9,000원, 한 8,500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구매하는 데 든 총 원가가 얼마죠? 27,000원이 총 원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쿠팡에서 얼마에 팔았냐면 약 49,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 마켓 수수료라고 하는 게 빠집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 마켓에서 고객님과 만나서 거래를 하셨죠. 그럼 제가 이 거래에 대한 자리세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게 얼마나 나오냐면 판매하시는 물건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쿠팡은 대부분 11.88%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마켓 수수료가 12%, 약 5,880원 정도가 된다. 요건 쿠팡에 이제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고객님께서는 49,000원을 계산을 하셨지만 제 통장에 정산이 되는 건 얼마예요? 마켓에서 떼가는 자리세를 빼고 43,120원 정도가 저에게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43,120원에서 저희 뭘 빼야 되죠? 아까 저희가 같이 계산했었던 이 원가를 빼면 비로소 제 순수익이 보일 수 있겠죠. 원가 27,000원은 43,120원에서 제외하면은 제 순수익이 16,120원. 이 16,120원이 비로소 제가 벌게 된 금액이다. 하나 팔았을 때마다 16,000원 남으면 되게 쏠쏠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하루에 한 개만 팔면 한 달에 48만원 밖에 못 벌겠지만 2개 팔면 96만원이 되고 하루에 3개씩 팔면 한 달에 144만원이 남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발효장갑 잘 나갈 때는 6개 이상씩도 나갔었거든요. 팔면 한 달에는 거의 288만원, 즉 300만원 가까이 저에게 수익으로 남게 되는 게 바로 해외 구매 대행이다. 물론 이거는 예시라서 완전 정확한 수수료나
비교나 이런 거를 뺀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해외 구매 대행의 수익 구조가 이렇게 된다. 제가 판매했던 제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도 저는 이 방식으로 초보자 때 상품을 잘 발굴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는 꾸준하게 들어오게 됐었던 것 같아요. 해외 구매 대행의 장점이 엄청 많은데요. 첫 번째로 재고 없음. 요거 진짜 중요해요. 재고 없음.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 창고 없음.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 포장 없음. 이게 바로 해외 구매 대행의 장점입니다. 저는 발열장갑 사진만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중국에서 제가 그 발열장갑을 사가지고 고객님께 보내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게 해외 구매 대행의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물건을 받아서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배송비 8,000원, 9,000원을 포함시켰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배송 대행지라는 회사에서 대신해서 고객님의 집까지 배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고객님 주소지 입력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단계별로 세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사업자 준비. 요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온라인에서 내지는 오프라인에서도 판매를 하는 사람이 되려면 사업자를 내셔야 돼요. 먼저 개인 사업자를 내셔야 되는데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라는 것도 있어요. 홈택스라고 치시면 온라인에서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한 4만 원 정도 나오는데 생각보다 사업자를 낸다라는 거를 엄청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간단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따로 영상을 한번 올려서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따라 하시면 아마 쉽게 사업자 등록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까지 한 일주일 이내면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켓 입점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판매자로서 쿠팡이랑 네이버에 입점을 한다. 여러 가지 마켓이 있는데 저희는 주로 5대 마켓이라고 해서 5개의 마켓들을 하는데 진짜 처음 시작하시는데 5개의 마켓 다 등록하라고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물론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완전 내가 초보자고 한번 해보고 싶다 정도라면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쿠팡 요렇게 2개는 꼭 입점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유가 되신다 하면 11번가 그리고 지마켓, 옥션 요렇게 같이 하시는 게 좋긴 해요. 저는 처음에는 우선은 다 하기는 했는데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요. 우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시작을 하지 않으면 사실 변하는 게 없으니까 대충이라도 시작한다. 세 번째는요. 중요한 게 나오는데 바로 상품 소싱입니다. 1번과 2번은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서류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거라면 상품 소싱은 비로소 판매와 직결되는 요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소싱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상품을 찾는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찾을 거냐면 타오바오. 중국에 타오바오라는 엄청나게 큰 쇼핑몰이 있어요. 여긴 정말 없는 게 없거든요. 옷이나 신발이나 가구나 큰 기계들까지 다 타오바오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쿠팡이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저희가 어떤 상품을 골라야 되는지 제가 살짝 팁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한국에는 잘 안 팔리는데 디자인이 좋은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차이가 좀 확실한 거 세 번째로는 옵션이 다양한 거 뭐 사이즈, 색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타오바오 상품들 중에서도 리뷰가 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가져왔을 때 좀 판매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시즌성이라고 하는데 여름과 겨울에 바짝 많이 팔리는 거 있잖아요. 여름에는 시원해지는 거, 겨울에는 따뜻해지는 거 이런 것들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제품을 찾는다면 더 좋은 제품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팔았던 것들은 이런 예시로 발열 양말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팔았던 발열 양말은 한국에서 조금 비슷한 거를 살려면 되게 투박한 디자인이 있었어요. 갈색, 회색, 깜짝색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되게 귀엽고 다양하고 양 모양, 기린 모양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디자인적 특이성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키워드 찾는 방법은 저번에 예전 영상에서 한번 그 셀러라이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보셔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찾는 방법도 있지만 쿠팡에 들어가셔서 키워드를 조금 어떤 거를 소싱해야 될지 궁금하다 했을 때는 발열 양말 이런 식으로 단어를 검색하셨을 때 나오는 구매 대행 상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구매 대행 상품들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도착 예정 일자가 지금으로부터 약 6일 이상이면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지금 발열 양말로 검색하셨을 때 그때도 이때랑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깜짝색 발열 양말들만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귀여운 거 팔았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키워드를 찾으셨을 때 이렇게 딱 잘 파시는 사람의 제품이 있고 구매 대행이에요. 이 사람의 마켓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자가 있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으면 이 사람이 판매하는 제품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제품들 중에서 사실 잘 팔리는 것들을 구매 대행 키워드로 생각을 해보셔도 되겠죠. 이 사람과 완전 똑같은 제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뭐 난방 텐트, 온열 데스크 매트
패드 아니면은 장패드, 발열 침낭 이런 식으로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건가? 이런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다. 뭐 이렇게만 찾아도 사실 키워드 찾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실 일은 없을 거거든요. 사실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잘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잘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많이 찾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타오바오에 가서 좋은 제품을 이제 찾아보는 건데, 제가 발열 양말 말씀 나왔으니까 타오바오에서 한번 찾아보면 여기 검색창에 타오바오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발열 양말을 검색하시는 건데요. 발열 양말 중국어로, 저도 사실 중국어를 잘 모르니까 여기서 그냥 좋은 양말을 뜻하는 단어다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이 있어요.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이렇게 치시면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을 여기 크롬에 설치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크롬에 추가하시면 크롬에 이 확장 프로그램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좋냐면, 아까 저희가 쿠팡에서 발열 양말을 검색했었잖아요. 이 발열 양말을 타오바오에서 바로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돋보기가 나오죠.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발열 양말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검색하시는 방법도 또 다른 방법이 되겠죠. 이 제품을 사실 이렇게 검색해서 볼 때도 이 주황색으로 써져 있는 게 원가거든요. 원가를 얼마에 가져와서 얼마에 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마진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내가 소싱할 때도 나도 원가를 이 정도 원가로 가져와야지 가격 경쟁력이 되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팔린 숫자라서 많이 팔린 게 168위안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들어가서 똑같은 제품을 소싱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뭐 이런 단어들을 쭉 복사를 조금 해요. 조금 한 다음에 타오바오에서 다시 검색해보는 방법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오죠. 이게 제가 그때 귀여워서 많이 팔았다는 이런 디자인들이 이런 거였어요. 확실히 조금 한국에 없는 디자인, 저희가 소싱 잘하는 방법에서 디자인 좀 다른 걸 가져온다도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한번 눈여겨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가져와서 이 사진을 저희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올리시는 겁니다. 되게 다양한 거 많죠? 여기 오리도 있네요. 네, 요런 양말들 너무 귀엽죠? 하얀색, 갈색 이런 양말들이 너무 마음에 든다 하면은 이 제품을 이제 내 마켓에 올려야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더 시작해볼게요. 크게 구매 대행에서 올리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 업로드 등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자동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량 등록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우선 수동 등록은 뭐냐면 타오바오 사진을 다운받고 번역하기, 그리고 뭐 제목 정하기, 가격도 저희가 정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손으로 손수한다는 게 수동입니다. 중요한 게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시더라도 한 10개 정도는 수동으로 해보시는 것도 되게 추천을 드려요. 어떤 부분을 입력해야 되고 올린 게 마켓에 어떻게 업로드가 되는지 구조를 이해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반자동은 뭐냐면 프로그램이 대신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프로그램이 대신해야 되냐면 더 쉽고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많이 올리기 위해서 반자동 등록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소싱을 대신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거를 마켓에 올려주는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는 사실 엄청 오래 걸렸던 시간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나중에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사용법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대량 등록인데, 똑같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은 맞지만 대량 등록은 엄청 많은 숫자의 프로그램을 엄청 한꺼번에 올린다 라는 면에서 좀 등록 개수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사실 1번과 2번을 제일 추천드리고, 대량 등록은 많이 추천을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진짜 올리면 안 되는 제품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한국 물건을 중국 판매자가 잘못해서 올린 것도 가끔 섞여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되게 많아야 돼요. 요건 진짜 올리는 개수로 승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한 사업자당 올릴 수 있는 개수가 정해진 지금은 대량 등록으로 사실 엄청난 매출을 만들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반자동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잘 팔리는 제품을 하나하나씩 수동으로 바꿔가시는 게 해무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제 업로드는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수동으로 업로드 해보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렸을 때 그 다음엔 뭐가 나타나냐면 주문이 들어옵니다. 주문. 내가 사진만 올려놨었는데 누군가 그걸 보고 산 거예요. 그러면 주문이 들어와서 고객님이 사면 이 돈은 뭐 잠시
네이버나 쿠팡에 있겠지만 저는 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요. 고객 정보라 하면 주소, 성함, 전번, 그리고 통관 고유 번호. 통관 고유 번호는 뭐냐면 중국 구매 대행도 하나의 수입 절차이기 때문에 하나 통관을 할 때마다 통관 고유 번호라는 게 있어야 돼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한 사람당 한 번호가 나옵니다. 한 번 받아놓으면 해외 구매 대행 상품들을 살 때마다 계속 똑같은 통관 번호를 쓰면 돼요. 그리고 이 고객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는 마진 계산을 하고 남는 걸 확인했다. 그러면은 타오바오로 가서 똑같은 제품을 구매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나오는데 타오바오에서 고객님 집으로 배송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직배송 서비스가 타오바오도 나왔지만 그렇게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상한 제품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이 왔는데 한국에 제품이 도착해버리면 사실 반품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다른 개념은 뭐냐면 요거를 다른 회사로 보냅니다. 중국에 있는 다른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바로바로 배송 대행지예요. 이 배송 대행지에서 제품을 받은 다음에 검수를 해요. 이 제품이 잘못 온 건 아닌지 사진도 찍어주고 포장도 한번 펼쳐보고 기스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이걸 줄여서 저희가 배대지라고 줄여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물건을 받아서 어디로 보내주냐? 저희에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구매한 고객님의 집으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타오바오에서 구매하고 배송대행지로 보내는 방법은 저희가 영상에 나와 있고요. 이 배송대행지에 사이트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신청서. 여기다가 이제 어떤 정보를 써야 되냐면 성함이랑 아까 받았던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통관 고유번호, 그리고 물건 정보 이런 거를 작성하면 이 신청서를 기반으로 배대지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엄청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중국 판매자가 저희가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요거가 이제 배대지 창고로 도착하는데 짧게는 한 3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도 걸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중국이 되게 커가지고 그래서 3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중국 배송대행지로 도착. 그럼 배대지에 도착을 하면 배대지에 신청서를 써놨을 거잖아요. 그럼 보통 배대지에서 이제 출고를 해서 배를 타고 오거나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배를 타고 오면 7일 정도는 통관의 소요가 되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 5일 정도? 보통 이렇게 말해요. 7에서 10일, 5에서 7일. 근데 항공은 이제 전자제품 같은 거를 못 싣고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매대행 상품들은 사실 배 타고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국 세관에 도착을 해서 대표님 물건을 검사하고 통관됐습니다 한 다음에 국내 택배사, CJ나 한진택배 이런 택배사로 저절로 인계가 되고 여기서 이제 고객님 집까지 도착. 인계가 되면 보통 1에서 2일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총 프로세스를 놓고 본다면 넉넉 잡아서는 한 2주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제가 체감하기로는 한 8에서 10일 정도가 걸리는 것 같은데 넉넉 잡아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고객님이 물어보시면 2주 걸린다라고 하고 중국에서도 좀 오래 걸리는 일들이 있어요. 춘절이나 연말연시 아니면 요즘에처럼 방문절 행사가 조금 끝난 다음에는 물류 통관이 좀 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 잡아서 한 2, 3주 걸립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고 실제로 10일 안에 가면 고객님들께서도 생각보다 빨리 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배송 기간은 2, 3주 정도로 안내를 하는 편입니다. 배송 대행지에 신청서를 작성하는 이 시점에 바로 한국 송장번호가 나와요. 이 송장번호를 대표님들이 물건을 판매하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입력을 하면 저희가 할 일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리고 배송이 완료된 다음에 구매 확정일로부터 뭐 스마트 스토어는 일주일 이내, 쿠팡은 한 달 정도 텀 안에 고객님께서 돈을 내셨던 그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하는 일은 뭐냐? 우선 첫 번째로는 타오바오에서 상품을 구매했죠. 두 번째는 배대지에 신청서 작성하기. 그리고 마지막은 CJ 송장번호 나오면은 이거를 네이버나 쿠팡에 알려주기. 이렇게 세 개만 하면 됩니다. 중간에서 뭔가 제품을 포장하거나 내가 받아서 택배사에 가져가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생각보다도 조금 간단하죠. 이게 주문 처리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할 일은 많이 없다. 그럼 제가 이제부터 실전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툴이 없으면 못하냐, 프로그램 안 쓰면 구매 대행을 하기가 어려울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제 대답은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다. 너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동으로 처음에 올리실 때는 하나 올릴 때 진짜로 엄청 오래 걸려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올린다. 자, 이미지 받기, 그리고 중국어 번역하기, 상세 페이지 만들기, 그리고 마켓에 하나씩 올리기.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수동을 하는 건 안 좋다. 물론 나중에는 수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우선 프로그램으로 마구마구 올리세요. 한번 어떻게 올라
올라가는지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남들은 다 자동차 타고 막 달리고 있는데 손으로 올린다라는 것은 내 발로 뛴다 이런 거라서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툴을 쓰면 AI가 상품명 같은 거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옵션명 자연스럽게 해주고, 가격도 자기가 알아서 책정해줘요. 심지어 여기 중에서 하루에 200개씩은 또 번역까지 돼요. 중국 타오바오에서 아까 찾은 상세 페이지를 다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진짜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처음에는 툴을 쓰면서 나아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잘 팔리는 상품에 대한 눈을 가지고 나서는 수동으로 이어서 가는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세팅을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초보 로드맵. 자, 내가 0에서 1개월 차. 근데 저는 이 단계에서는 엄청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시작한 거잖아요. 마켓을 우선 한두 개만 가입해보세요.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 사실 두 개만 골라야 된다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한 20개에서 50개 정도 올려보세요. 그리고 수동 업로드도 해보는 건 좋은데 우선 이 단계에서는 반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꼭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남들은 어떤 걸 올리고 있는지도 잘 살펴보시면은 금방금방 실력 상승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혜린이, 해구대 어린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2, 3개월 차가 됐다. 이때는 잘 나가는 카테고리나 키워드를 좀 보는 눈을 키우시면 좋아요. 툴도 익숙해지셨으니까 하루에 저는 권장드리는 게 거의 300개씩 올리는 게 좋다. 무조건. 그걸 엄청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마켓도 혜린이 시기에 2개 했다면 꼭 5대 마켓을 입점하시고, 그 다음에 나만의 수동 상품을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반자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렸던 것 중에서 약간 유입이 많이 되는 것들, 아니면 실제로 판매가 된 게 있다면 더 좋고요. 그런 제품들을 통해서 내가 수동 상품화를 하시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툴을 쓰냐 마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구조로 돈이 남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 저는 만약에 초보자 단계에서는 반자동에 조금 더 집중을 한 다음에 나중에 수동 상품으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도전을 하는 게 더 잘 팔리게 만드는 제품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해구대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다 이해를 하신 건데, 조금 더 솔직하게 단점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단점은 없냐? 단점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단점이 있냐면, 첫 번째로 배송 지연.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통관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공휴일이 낄 수도 있고, 아니면 배편이 뭐 달라지거나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배송 지연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게 뭐냐면, 구매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걸 알고 사시기 때문에 당장 내일 왜 도착을 안 하냐 이런 고객님들은 엄청 소수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배송 지연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막 매번 배송 지연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고객님께 문자를 드리거나 전화로 연락을 드렸을 때 안내를 해주면 다 괜찮다라는 반응이 많았었고요. 두 번째는 제품 잘못 가면 어떡하지? 제품 이상한 거. 사실 저희가 물건을 판매하는 일에서 당연히 이상한 제품이 갈 수도 있습니다. 50건 중에 한 건 정도는 완전 다른 제품이 갈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배대지에서 검수 서비스를 신청하고, 요즘 배대지들은 보험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고객님께 물 건너서 가다가 문제가 생긴 제품들은 배대지가 배송 비용과 제품가에 상당하는 금액, 원가 다시 물어줘요. 보험이 있기 때문에 제품이 뭐 가다가 분실되거나 가다가 파손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한 보호 장치를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구매 대행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걱정을 했었던 거는 CS. 와, CS 진짜 힘든 거 아니야? 하루 종일만 오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 이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을 보면 CS에 대해서 공격형이 있고 방어형도 있어요. 공격형은 뭐냐면 CS 전화 다 받아. 이상한 사람들 이런 것도 전화 다 받아. 내가 먼저 전화를 하기도 해. 난 전화를 진짜 좋아한다. 이게 공격형이고, 방어형은 전화는 안 하고 문자만 받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 부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방어형으로 막 문자만 답변을 했어요. 저도 전화 받는 거를 그렇게 너무 좋아하거나 즐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로만 받았었고, 초반에 저는 그렇게 했어도 매출 나오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브랜드 저작권 문제. 이거 많이들 걱정하세요. 사실은 로고나 캐릭터가 있는 제품들은 위험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걸러주시고, 프로그램 내부에 금지어 설정이 있어요. 이런 단어가 들어간 거, 예를 들어서 샤넬, 루이비통 이런 단어들은 아예 가져오지도 말고 올리지도 마, 이렇게 프로그램에 미리 설정을 해놓는 장치가 있고, 제 생각에는 해외 구매 대행은 노리스크로 월백 벌기는 아니에요. 저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채구대로 시작을 한 이유도 저는 돈이 너무 없었어요. 지금 와서 해외 구매 대행을 꾸준히 하면서 저도 이제 다른 사업을 궁금해서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결과 정말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해구될 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해구될 만한 게 없다. 대신에 몇 번 반품이나 실수 같은 거, 시행착오는 무조건 겪게 돼 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내가 그거는 나의 학습비다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가야 그 정도의 학습비도 감안하지
않는다면 저는 하지 않기를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부업으로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 해구대예요. 요즘에는 더더욱 확신이 생겼는데 월 1,000만 원, 월 2,000만 원으로 나가기 위해서 난 이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마인드로 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제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노트에 판서를 해가면서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는 현실적인 목표 세팅 조금 과감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하라면서 좀 과감하게 하라고 하고 있죠. 1단계는 월 백순익 목표. 처음엔 매출로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상품 한 개만 팔아보자. 저는 첫 주문이 2달 차 때 들어왔어요. 저희 수강생분들은 훨씬 더 매출 빠르게 나시는 추세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주문이 들어왔을 때 제가 진짜 잘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아직도 해구대를 지속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월 300 목표. 하루에 상품 3개씩 팔기. 하루에 3개씩 이제는. 그리고 3단계는 그 다음인데 나만의 상품, 나만의 잘 팔리는 상품.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팔리는 거를 수동화하는 건 좋지만 수동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하나하나 봐주지 않는다면 좀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게 좋아요. 나만의 잘 팔리는 상품을 찾고 확장하는 게 사실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이라면 처음 1개월차 목표는 상품 50개 올리기 이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매출로 안 잡아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첫 주문 하나 받아보기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반자동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수동화해서 고매출로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 좀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늘려가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과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 3가지. 사업자 등록하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없으면 물건 판매를 못해요. 사업자 등록은 오늘 당장 숙제. 그리고 바로 이거 나오자마자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입점. 그리고 타오바오에 가입하셔가지고 내가 팔고 싶은 제품 3개만 한번 찜해보기. 아, 내가 이거 사진으로 한번 팔아보고 싶다 하는 거 3개 찜하고, 이 3개를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중에 한 개에 대해서 원가랑 마진을 한번 책정해보세요. 얼마에 팔 건지, 그래서 나에게 마진은 얼마 남는지 한번 계산해보는 거를 완전 강추. 그렇게 해야 구조를 약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가 돈이 남는구나라는 실감이 아마 나실 거기 때문에 책정해보니까 좀 엄청 높다, 이상하다, 이런 것들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고, 이 과정 중에서 안 되는 게 있거나 약간 설명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과제 하려는데 모르겠다 하면은 단톡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해외 구매 대행이 나한테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금 알아보고 싶으실 때는 머릿속이 아니라 상품 하나를 올려보면 딱 감이 바로 오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영상이 그런 대략적인 구조를 익히시는데 도움이 됐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수익이 얼마가 목표인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목표가 이 정도 되시는구나를 생각하고 그 목표에 맞춰서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같이 세워보는 거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해외 구매 대행에서 소싱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고 놓치지 않으시도록 꼭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끝까지 보셨으면 단톡에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정보도 공유 드리니까 같이 오셔서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많이 대화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들여서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